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서해의 한박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좀 민감하죠. 먼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 즉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찬반 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어설프게 다뤘다가는 강호의 고수들한테 난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제 방송의 이름처럼 그냥 과거 현역 시절의 재미난 추억과 때로는 감동적이고 애틋한 사연을 위주로 썰을 풀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제보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최초 계획했던 주제와는 좀 다른 그런 주제들도 가끔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발동하죠. 오늘의 주제 한박도, 이게 바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주제 확실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박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해병대 김포 2사단 전설의 격오지 부대인 말도 소대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부터입니다. 이 말도 소대가 해병대에서 최고의 격오지 부대라는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분은 결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한테는 이 말도 소대의 사연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대급 작은 부대의 사연이 많은 것도 특이하고, 반대로 연대급 부대이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보도 없는 해병대 군수단, 과거에는 해지단, 상지단 뭐 이렇게 불렀죠. 아무튼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해병대 군수단이 고생을 안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부대에서 특별히 더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도와 관련된 사연은 제가 지난 1월 30일에 해병대 전설의 격오지 부대 말도 소대는 90년대까지 촛불을 썼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할 내용은 주제는 한박도입니다만은 실제 한박도에서 근무한 해병대 예비역들은 안 계시니까 가장 인접한 말도에서 경험한 한박도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께서 과거 말도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이 월간조선 2019년도 11월호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경험담 중에서 한박도와 관련된 단 몇 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에서 당시 말도 소대장의 경험담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당시 이 말도 그리고 바로 인접한 한박도가 공군 실미도 부대 요원들의 훈련과 작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원들의 책임자인 공군 대위의 주선으로 이화 여대생들이 여러 번 면회를 왔고, 이게 나중에 통혁당 간첩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즉 말도 소대장은 해관 35기로 임관하신 해병대 예비역 대위 김무일 선배님입니다. 해관 35기는 전도봉 사령관을 비롯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특별히 많은 기수죠. 이 김무일 선배님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6년 해병대 소위 임관 후 김포 하성에서 소대장, 그리고 말도 소대장을 거쳐서 월남전 청룡부대
최장기 수색 소대장 등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현대 기아자동차 부사장,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잠깐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말도 소대장 시절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월남전 수색소대장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9년 10월에 직접 말도를 방문하셔서 소대원들을 위문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이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든이 넘으신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해병대와 후배들을 무척이나 챙기시는 그런 멋진 선배이십니다. 자, 그럼 이분의 두 가지 경험 중에서 이화여대생들의 면회 그리고 통역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한박도 및 공군 실미도 요원들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나름 조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결론은 한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당시 이분이 말도 소대장으로 부임한 건 1967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부임하기 전 말도 소대에서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이 소대장 계급이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부대에서는 중위 계급장, 즉 마이가리 중위를 달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께서 말도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 부임하기 전 어느 해인가 한박도에서 10여 명의 모 특수부대원들이 몰래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방송할 내용과 연결하면 아마도 이 부대원들은 북파 부대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병대 대원들이 아니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육군의 전방 철책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북해군들이 아군 목을 따갔다, 또 우리도 넘어가서 목을 따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법 많죠. 그런데 이분의 사연 중에서 제 눈을 의심케 한 내용은 이분이 말도로 부임하기 불과 1년 반 전, 그러니까 1965년 10월 29일 한박도 어민 100여 명이 북한으로 납북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때 어민들이 북으로 납북당하고 나서 말도 소대장은 이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온 소대장은 대원들 군기를 잡는답시고 단체 기합을 통해 강경 일변도로 통솔을 하다가 부하들에게 집단으로 문매를 맞고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대장으로 이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또 그동안 말도에 파견됐던 공군 첩보부대, 즉 실미도 부대 요원들 또한 이 한박도 어민들의 납북 사건 이후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당시 말도 소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봐도 그려지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당시 해병대 말도 소대원은 4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의 내용을 놓고서 한박도 어민 100여 명의 납북 사건, 그리고 말도 소대장은 왜 처벌을 받았으며 또 말도에 파견됐던 공군 첩보부대는 왜 철수해야만 했는가 하는 뭐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한박도가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박도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에는 전방 지역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는 구글 어스를 참고했습니다. 지도를 왼쪽부터 보시면 이쪽에 백령, 대청, 소청도가 있고요. 이 동쪽은 황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쯤에 연평도가 있습니다. 이 북쪽 여기에 해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에 한박도, 말도 등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한 지도에서는 서쪽 끝에 연평도하고 소연평도가 보이고요. 이 노란 선이 NLL이 되겠습니다. 이 NLL을 따라서 이 중간쯤에 한박도가 보이고요. 그 서남쪽으로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역시나 전설의 격오지 부대 우도가 보입니다. 지도, 즉 사진은 위성에서 찍은 거니까 정확하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표시한 이 NLL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지도상에서 한박도는 NLL 남쪽에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제일 오른쪽 여기가 김포반도, 서쪽으로 강화도, 서북쪽으로 교동도, 지금은 강화도하고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교동도도 바로 NLL 바로 이남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서쪽으로 성모도가 보이는데 여기 역시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도 본섬에서의 거리 순서대로 주문도, 아차도, 보름도, 말도, 그리고 가장 멀리 한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여기 말도까지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해병대 병력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우도에는 민간인은 없고 해병대만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인만 주둔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유인도인지 무인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이 한박도에는 민간인도 해병대도 없으니까 무인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 6.25 전이나 일제시대에도 한박도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북한군이 주둔하면서 섬을 요새화시켰다고 하니까 이젠 유인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조그만 섬에는 마실 물이 충분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박도만 한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위성 지도에서 보시면 남쪽으로 교통호 같은 게 보이고요. 섬의 정상, 그리고 동쪽 말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시설물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해상도 가지고서는 해안포라든가 그런 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위성 사진은 2020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럼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진은 2018년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시설물들의 위치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만 역시나 그 외의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3년 10월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그 어떠한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박도에 건설된 북한군의 시설물은 2018년 7월 이전에 어느 시점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한박도가 유명해졌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박도는 2019년 여름 북한군이 주둔해서 섬을 요새화 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였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해 가을에 있었던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한박도에 대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한박도가 우리 땅인데 북한이 무단으로 점거했냐 하는 거였습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하고 연결 지으면 자그마한 무인도라고 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큰 이슈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한박도는 과연 남북 어느 쪽의 땅이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정전협정을 들여다보고 국방부 자료를 검토하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인, 그 중에서도 한박도 인근에서 근무한 해병대의 시선과 관련 보도를 통해서 조사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한 땅이라는 주장의 첫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한박도 어민 100여 명의 납북 사건, 이걸 보시면 한박도가 남한 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한박도 어민 100여 명의 납북 사건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확히 1965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965년 10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자가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965년 10월 31일 일요일 조선일보 일면 어부 97명 납북이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북괴 무장군인이 기습 어선 1척은 침몰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각종 기사에서 납북된 어민의 숫자는 사건 직후라서 그런가 실제하고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사를 보겠습니다. 29일 오후 4시 15분쯤 강화군 한박도 근해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우리 어부 232명이 무장한 북해군 20여 명의 기습을 받아 그중 97명이 납치되고 135명이 무사히 탈출했다. 대부분이 보름도, 주문도, 아차도, 교동도의 영세 어민들인 이들은 이날 5척의 어선의 분승 보름도에서 3마일 서북방이며 인천에서 180리 지점인 남방 한계선까지 배를 타고 나가 바닷물이 빠진 후 조개잡이를 하다가 물이 빠진 사이에 육로로 침투한 적병에 기습을 받아 이와 같은 불상사를 당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 보도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그냥 신문을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한박도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납북된 어민의 숫자는 나중에서야 정확히 밝혀지는데 당시 한박도 북쪽 갯벌에서 작업을 하던 총 221명 중에서 112명이 탈출하고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한 정확히 109명이 납북되었다가 그중 104명은 23일 만인 11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총상을 입은 여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은 북한에서 치료 후 다시 일주일 후인 11월 27일 귀환했습니다만 남자 선원 2명은 귀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후속 기사들 중에서 동아일보 11월 2일자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서도면 경찰관의 증언입니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금호구역에서 집단 조개잡이를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한박도 추로는 모 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었다는 그럴싸한 소문 등은 어딘가 개운찮은 느낌마저 주었다. 이걸 보면 한 달에도 여러 번 어민들이 한박도 갯벌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들어갔다면 65년도까지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1년에도 수십 번 조개 채취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마다 북한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저는 이게 북한이 우리 쪽 어민이 한박도 갯벌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 이면에는 북한도 여길 남한 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한 땅이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당시 군인들이 어민을 인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납되는 순간에 남북한 군인들 간의 총격전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조개 채취 작업이 매년 매월 반복하는 일이었으니까 납북되던 그 날이 아닌 그 이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최소 해병대가 어민들과 같이 한박도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병대 말도 소대가 관련되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해병대 말도 소대는 당연히 그쪽에서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즉 해병대가 만약
거길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어민들과의 모종의 거래 또는 그것을 방관하거나 묵인을 하진 않았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해병대도 한박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남한 땅이라는 제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해병대 말도 소대장이 그 사건 직후 처벌을 받았다는 67년 말도 소대장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 말고도 그냥 어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걸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말도 소대장이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통제 책임보다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어로 행위라는 점에서 저는 아까 그 경찰관이 얘기한 내용에 더 믿음이 갑니다. 그 다음 근거는 납북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 그러니까 67년에 이 소대장이 부임하기 전 어느 해인가 한박도에서 10여 명의 모 특수부대원들이 몰래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목이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납북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 즉 67년 4월 이후에도 그 공군 특수부대 대위 등은 말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최소한 60년대 중반의 어느 시점까지는 한박도에 공군 실미도 부대 요원으로 추정되는 특수 요원들이 상주했고 말도는 실미도와 한박도를 이어주는 기지 역할을 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결정적으로 납북 사건을 보도한 65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고 도망친 어민들 108명은 인근에서 대하잡이를 하던 어선이 당일 구조했는데 특이하게도 사건 다음 날에서야 공군에서 4명을 구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 납북 사건이 일어날 때 노약자, 부녀자들은 도망을 못 쳤고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먼저 탈출을 했는데 공군에서 구조한 이 4명은 한박도 바위나 숲으로 숨어든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5년 10월에도 공군 특수요원들이 한박도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67년 말도 소대장의 증언, 그때까지도 공군 대위가 말도를 들락거렸다는 증언과 일치합니다. 즉 한박도엔 공군 특수요원이 있었다. 저는 이걸 한박도가 우리 땅이라는 세 번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29일에 109명이 납북되고 나서 11월 20일에 104명이 판문점을 통해 1차로 귀환을 했고 다시 일주일 후인 11월 27일에 또 3명이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 달 넘게 각 일간지에서 아주 많은 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이라든가 대책 이런 걸 얘기하는 내용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사에서도 우리 어민이 왜 북한 땅에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1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피납 어민의 송환에 주력하는 한편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막는 획기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휴전선 일대의 금호 구역을 명백히 확정, 어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출하할 때는 소정 절차를 밟게 하되 반드시 해군 함정의 보호 아래 집단 출하케 할 것이며 현재 주문도의 1개뿐인 경찰 지서 및 각 섬에 2명씩 파견된 경찰력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금호구역 출하를 강력히 단속하며 현지 군경의 긴밀한 협조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박도가 북한 땅이었다면 해군 함정의 보호 아래 집단 출하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아일보 기자는 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한박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네 번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기사나 증언에서도 정전 협정이니 NLL이니 하는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박도 문제가 불거진 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한박도가 NLL 이북에 있는 북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한박도는 북한의 관할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네이버 등 지도에 표시된 NLL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NLL을 표시한 12개 좌표는 군사 2급 비밀이라서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라는 주소가 부여된 것도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방법에 따르면 이 한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속하는 82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자가 우도를 방문해서 6.25 발발 32주년이 되는 그 날짜 기사로 올린 르뽀 기사입니다. 이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섬 전체가 돌로 된 우도에 들어서면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하다. 북쪽 땅인 한박도, 여기서 한박도 나옵니다. 용매도가 바로 5마일, 10마일 거리로 가깝다. 이 섬은 해상 분계선에 바짝 붙어 있어 우리 쪽 육지보다는 북한 땅이 더 가깝다. 여기에 분명히 한박도가 북쪽 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해병대는 80년대 이후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한박도가 북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연평부대하고 김포 2사단이 중간에 한박도를 놓고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박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로서 제가 앞에 제시한 여러 기사에선 이게 어디 관할이라는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해병대끼리도 연평부대에선 북한 땅이라고 하고 그것도 82년도에 하지만 60년대 김포 2사단에선 뭐 뚜렷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해병대에서 본 기준으로는 한박도가 북한 땅이라는 게 근거는 동아일보 기자의 우도 르뽀 기사 하나뿐이지만 명확하게 북한 땅이라고 기사를 쓴 걸로 봐서는 한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얘기가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의 핵심, 이 NLL과 서해 오도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라는 이 서해 오도를 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도상으로 연평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교동도는 NLL 이남인데 어째서 이 5개 섬만 서해 오도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관할로 지정을 했냐 이겁니다. 말도, 교동도, 보름도, 주문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서해 5도가 아니라 서해 10도, 서해 13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NLL을 설정할 때는 특이하게도 6.25 당시의 행정구역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로 크게 구분을 하고 황해도에 소속된 섬은 NLL 북쪽의 북한 관할, 경기도의 섬은 NLL 이남의 남한 관할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황해도 관할입니다. 따라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큼은 황해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NLL 이남의 남한 관할로 했다는 거죠. 즉 서해 5도는 황해도와 경기도라는 이 구분을 무시하고 예외로 서해 5도라고 해서 NLL 남쪽에 두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도 근처의 섬들은 당연히 원래가 황해도 땅이었냐
경기도 땅이었냐를 보면 NLL을 설정하는 게 아주 간단했다는 거죠. 그럼 한박도는 원래가 황해도 땅이었을까요? 혹시 경기도 아닌가요? 이걸 알아야만 NLL 설정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황해도 땅이었다면 NLL 이북에 있는 게 맞고, 경기도 땅이었다면 NLL 이남에 있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NLL 그 획정을 할 때 그게 기준이니까, 물론 지도상에 잘못 표시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1940년 7월 2일. 이거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 이거 일제시대 때 얘기죠. 그때 조선일보에 난 기사가 있어요. 이때 이미 이 한박도를 두고서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매정리에 소속 도서라고 하고, 황해도 쪽에서 강화도 어민들에게 어로 금지를 요청한 공문서가 왔습니다. 좀 쌈이 났겠죠. 이에 반발한 경기도 강화도의 주민들이 당시 육지 측량부 발행의 5만 분의 1 지도를 확인하고서 한박도는 강화도 소속이라고 반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일제시대에도 그 관할을 놓고서 좀 시끄러웠던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한박도가. 비슷한 예로서 아까 그 동아일보 우도 기사에서는 우도의 행정구역이 분명치 않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1982년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즉 거리로 보아서는 경기도 옹진군에 속하나 어느 면에 소속된 섬인지 알 수가 없다. 내무부가 펴낸 지방행정구역 편람에도 우도는 빠져있다 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이게 우도가 어느 면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 1953년도 정전협정 당시에는 아마도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를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해도 연백 땅이냐 경기도 강화 땅이냐, 이 문제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이미 황해도 연백 땅으로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서 NLL을 획정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박도에 공군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사실, 말도 등 인근 주민들의 말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납북 사건을 취재하고 후속 기사를 쏟아내던 당시 기자들의 인식, 뭐 이런 걸 보면 한박도는 NLL 이남의 우리 관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근래인 1982년도 해병대 우도중대에서의 인식은 북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황해도 땅이냐 경기도 땅이냐 하는 문제가 상존해 있었고, NLL과 서해 오도를 확정할 때 경기도냐 황해도냐를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북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 NLL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고, 2018년 이후에 한박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 추론이 맞는다면 말돌이산 97번지의 문제, 각종 지도상에서의 NLL 표시 문제,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문제 등은 모두가 단순한 행정착오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착오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부터 있었다. NLL 획정의 기준이 되는 경기도 땅이냐? 문제는 1940년대 일제시대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을 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뭐 학자나 뭘 추적하는 기자 이런 건 아닌데, 우연찮게 말도 해병대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던 한박도 얘기까지 제가 추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좀 가볍고 우스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말도 소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 제가 약간 관심을 가졌던 한박도에 관할 문제랑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뭐 전문가도 아닌 놈이 좀 재미없는 주제로 전문가인 척 무겁게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평소 군썰 이주석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재밌고 골 때리고 때론 가슴 아프지만 애틋한 사연들 뭐 그런 얘기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